앞에 보이는 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근접 전개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입니다. 지난 2월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한화시스템 용인연구소 박준영 해상레이더 팀장은 연구소 안의 거대한 시설 앞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은 가로 32m, 세로 33m, 높이 22.5m 규모로 가로 18m, 세로 12m의 국내 최대 스캐너가 설치돼 있었다. 근접 전개 시험장은 위상 배열 안테나 최종 통합 시험을 하는 곳이다. 조립이나 튜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테나 방사 패턴의 불량을 출하 전 단계에서 판정, 안테나의 생산 품질을 보장해준다. 2018년 3월 완공된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은 장비 조립과 점검을 위한 전실, 안테나 방사가 이루어지는 전자파 측정실, 최신 장비 컨트롤을 위한 제어실로 구성되어 있다. 한화시스템이 이런 시설을 만든 것은 주력 분야인 첨단 레이더를 독자 기술로 본격 개발하기 위해서다. 한화시스템은 35년간 기술 도입과 국산화를 시작으로 육해 공전 분야에서 레이더 개발 역량을 쌓아왔다. 현재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AESA 레이더를 비롯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용 다기능 레이더,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 지뢰 탐지 레이더, 드론 탐지 레이더 등 다양한 레이더를 개발 중이다. 다기능 레이더는 탐지 및 추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장비다. 종전엔 탐지 및 추적 레이더가 분리돼 있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한화시스템은 최신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 구축을 통해 해외 선진 업체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레이더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자주 국방을 위한 첨단 레이더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은 연구 개발 및 기술 인력이 전체의 67%에 달하고 석박사 이상 고학력자도 34%에 이른다. 한화시스템 연구 개발의 상징이자 본산이 370명이 근무하는 용인연구소다. 현재까지 용인연구소의 대표 상품은 KF-X-AESA 레이더다.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 독자 개발이 결정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개발 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총 3,658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다. 한화시스템이 우선 맡은 것은 KF-X-AESA 레이더용 입증 시제와 시험 장치를 제작하고 연동 및 기능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2016년 시작해 지난해 완료됐다. 지난해 3에서 6월엔 이스라엘 엘타사 현지에서 보잉 737기를 개조한 시험 비행기로 비행시험을, 10에서 11월엔 국내 인천공항에서 시험항공기에 레이더 시제품을 장착해 비행시험을 했다. 한 소식통은 인천공항에서의 시험 결과는 이스라엘 엘타사 관계자들도 놀랄 만큼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시험 결과에 고무돼 내용 공개도 검토했지만 이스라엘 측이 비밀로 분류해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한다. KF-X-AESA 레이더의 특징은 적항공기는 물론 지상,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할 수 있는 지형 회피, 추적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투기 외부에 장착됐던 항법 보드를 따로 달 필요가 없게 된다. 한화시스템 용인연구소의 대표 상품인 한국형 전투기 AESA 레이더 시제품 KF-X-AESA 탐지거리 200km 이상. KF-X-AESA 레이더의 핵심 부품은 모듈이라 불리는 물건이다. 수 센티미터 크기의 잠자리 혼눈처럼 생겼는데 레이더 시제품에는 모두 1088개가 들어간다. AESA 레이더는 모듈을 원형판에 박아놓은 형태다. 모듈 하나가 레이더파를 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 종전 기계식 레이더보다 다수의 표적을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 모듈 숫자가 많을수록 탐지거리 등 탐지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공군도 도입 중인 F-35 스텔스기는 1200여 개의 모듈을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는
약 2,000개의 모듈을 갖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KF-X에 장착돼 시험될 AESA 레이더는 현재보다 20% 커지고 모듈 숫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모듈 숫자가 1,200여 개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F-35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십 개의 목표물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KF-X AESA 레이더는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의 AESA 레이더 탐지거리는 약 20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듈을 비교적 작은 레이더 원형판에 가급적 많이 집어넣으려면 크기를 줄여야 한다. 여기에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용인연구소에는 2005년 처음 만든 모듈부터 2016년 개발된 모듈까지 함께 전시돼 있는데 크기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용인연구소가 의욕적으로 개발 중인 첨단 레이더에는 KF-X AESA 레이더 외에도 L3용 다기능 레이더,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 등이 있다. L3용 다기능 레이더는 적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국산 장거리 유격 미사일인 L3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수십 개 적항공기,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오는 2024년까지 개발된다. L3의 요격 고도는 50에서 9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 함정과 항공기를 탐지한다. 지상 목표물도 탐지할 수 있고 전자전도 수행한다. 2024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신형 레이더들은 완전 디지털 레이더로 개발 중인데 국내 최초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지뢰 탐지 레이더와 머신 러닝 기반 표적 탐지 추적 레이더, 메타 표면 구조물, 드론 탐지 레이더도 눈길을 끄는 존재다. 지뢰 탐지 레이더는 금속 지뢰는 물론 골치 아픈 존재인 플라스틱 대인 지뢰까지 탐지할 수 있다. 머신 러닝 기반 표적 탐지 추적 레이더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탐지거리 등을 늘린 것이다. 드론 탐지 레이더는 0.01제곱미터 크기의 소형 드론을 1km 이내에서 탐지한다. 메타 표면 구조물은 전자파 특성을 변환시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것이다. 차기 호위함과 차기 구축함의 다기능 레이더 구조물 표면에 활용될 전망이다. 용인연구소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는 스텔스 탐지 레이더 개발에도 상당 수준 진척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실물 모형 공개. 최첨단 기술 집약.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실제 장착 가능한 무기체계와 함께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 ADX 2019 프레스데이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제공한 재원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 모형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의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이며 최고 속력은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다. 참고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주력 스텔스 전투기와 재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22, 렉터는 길이 18.9m, 높이 5.08m, 폭 13.56m, 자체 중량 22,700kg, 작전 반경 2,430km, 항속거리 5,400km, 최대 속도 마하 2.5이며 레이더 탐지거리는 200에서 240km에서 1제곱미터 표적을 감지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F-22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이지만 F-22가 시험 모델이라면 양산형 모델인 미국의 F-35의 길이 15.67m, 높이 5.28m, 폭 10.67m, 자체 중량 23,000kg,
작전 반경 1100km, 항속거리 2222km, 최대 속도 마하 1월 6일 레이더 탐지거리 160km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은 지난 3월에 2대를 처음 도입했고 지금까지 총 8대가 들여왔다. 올해까지 5대가 추가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년에 13대를 도입하면 총 26대가 전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T-50 100파의 길이 19.80m, 높이 6.05m, 폭 14m, 자체 중량 18,500kg, 작전 반경 1,300km, 항속거리 5,500km, 최대 속도 마하 2.4, 레이더 탐지거리는 350에서 400km에서 2.5제곱미터 표적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혔다. 다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중국은 제120은 작전 반경이 2,000km라는 주장만 했을 뿐 아직 재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카이 측은 이 전투기에 대해 최신 항전 장비와 능동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이 탑재됐을 뿐 아니라 고기동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포드가 설치돼 있고 최대 탑재량이 7,700kg에 달해 최대 무장 시 상당한 전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이 측은 출격 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리스-T,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무장 가능하다고 밝혀 공중전에서 화력의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도 장착 가능하다고 전했다. 통상 스텔스라고 불리는 저피탐 능력의 강화를 위해 미티어 미사일 4개는 기체 내부에 탑재가 가능하다. 카이 측 자료는 한국 공군 전력을 유지하고 미래 전장 운용 능력을 갖춘 항공기이며 생존 확률을 높였고 협동작전, 후속 지원 시스템, 공중우세 확보, 그리고 지해상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전투기의 항속거리 2,900km를 감안하면 작전 반경은 1,300에서 1,400km 정도로 추산되며 단순히 한반도 방위만을 목표로 한 전투기가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 F-35E가 5세대 전투기라면 KF-X는 4.5세대 전투기에 해당한다. 카이는 KF-X의 외형은 F-35E와 비슷한데 운영비가 F-35E의 절반 수준이며 기동 능력은 더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KF-X의 운영비는 현재 공군 주력기인 F-15K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5세대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스텔스 능력은 개발 완료 후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